모든 스트레스 뭐 관련 종사자들이 매니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게 지방을 많이 기피하죠. 그리고 나트륨도 기피하고, 나트륨을 기피하는 게 수분이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금방. 왜 그래요? 수분이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 몸에? 우리 몸의 근육의 몇 프로가 수분이죠? 70%가 수분이에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나트륨을 너무 섭취하면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삼투압과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몸에 나트륨이 너무 없으면 탈수 현상이 생긴다 그러죠. 탈수 현상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잡고 있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수분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증상이 탈수 현상이에요. 좋은 증상입니까? 안 좋은 증상이죠. 예.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뭘 먹으라고 그래요? 소금 먹으라고 그러죠. 소금이 중요해요. 나트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PTS에 있는 사람들은 나트륨을 너무 안 좋은 음식이라고, 음식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나트륨도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트륨도 1일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 권장 섭취량. 1일 2g인가 3g 될 거예요. 그러면 꼭 먹어라 그래요. 나트륨이 그렇게 안 좋은 거라면 영양소 권장 섭취량 안 넣지, 먹지 말라 그러지.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말은 PTS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나트륨이 그렇게 안 좋은 거라면 왜 안 좋은 건지 알아봐야지. 물론 성인병,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당뇨병 그런 성인병 보유 환자들은 나트륨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게 좋아.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권장 섭취량만큼은 섭취를 해야 돼요.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일까?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나트륨 더 제한하죠. 그죠? 안 그래? 아니라고? 아니 저는 모르지. 일반적으로는 그 바디빌딩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나트륨을 좀 더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는 거지. 근데 나트륨 부족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땐 지방을 뺄 때는 운동량이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돼. 유산소 운동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해야 되고 운동량이 많아야 돼.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을 많이 흘리겠죠. 나트륨이 땀으로 많이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권장 섭취량보단 더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나트륨이 수분을 어떤 리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수분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날 뭐 짜게 먹고 자면 다음날 붓잖아요. 그런 수분 보유 현상이 있는데 수분이 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근육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단지 갑자기 붓게 되면은 체중은 많이 나가겠지. 왜냐? 수분이 많이 나가니까. 그 체중이 지방이에요? 아니죠. 수분이죠. 아침에 부은 게 저녁까지 가요? 안 가지. 지금은 다 빠져. 그래서 너무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피트니스 매니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맞죠? 몸에 수분 보유량이 많은 데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없지. 우리 수분이 있어야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서 좋은 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몸에 수분이 많아져 버리면 혈액량이 늘어나 버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더 높아지지. 혈액량이 줄어들어야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인병 환자들은 내지는 중년 이상의 그런 성인병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좀 싱겁게 얕은 섭취를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줄 필요가 최소한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좀 더 먹을 필요가 있지요. 맞죠? 네. 자, 지방을 기피하죠. 지방 왜 기피해? 지방 살찌니까. 일단 칼로리가 많으니까 지방이 쌓이니까 기피하죠. 자, 그러면 지방이 쌓인다. 비만 연관이 있는 거죠. 비만의 원인이 어떤 영양소일 때문일까요? 지방 때문일까요? 탄수화물 때문일까요?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일단 지방의 칼로리가 높으니까 비만의 원인은 지방이다라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지방이 아니고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 살찐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탄수화물이에요. 지방의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기피해? 지방은? 몸이 많아서. 몸이 많아서. 너무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 지방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은 더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방은 테스토스테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뭔지 알죠?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죠.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고,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긴 나옵니다. 아주 소량. 근데 남자만큼 이제 나오지 많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은 근육량도 적고 근력도 약한 거죠. 여자한테 남성 호르몬 막 주입해 버리면 여자도 힘이 세집니다. 근육도 많아지고. 금지약물이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하고 지방 섭취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너무 기피해도 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을 덜 먹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죠?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지방을 안 먹기 위해서 뭘 먹어? 닭가슴살 먹죠? 네, 닭가슴살. 그래서 닭가슴살 하루 종일 아침에 닭가슴살 고구마, 점심에 닭가슴살 고구마, 저녁에도 닭가슴살 고구마. 그렇게 많이 먹죠?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 닭가슴살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하물며 간식마저도 닭가슴살을 또 먹어. 지방을 너무 안 먹는다는 거지. 그래버리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방을 너무 섭취 안 해버리면.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시나요? 다이어트. 시합 나가봤어? 그때 저기 격기 하면서 다이어트 하지? 식이요법 어떻게 했어? 네? 식이요법. 똑같이 먹는데 그냥 지방은 불포화 지방으로 아몬드 지금 견과류 또 조금씩 먹지? 네.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먹고. 그거 외에는 안 먹어요. 오메가. 그렇게 먹으면 네, 오메가. 어때? 스태미너가 확 떨어지지. 진짜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지지. 의욕도 없고. 네,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지. 몸이 절정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 그게 왠지 알아? 테스토스테론이 네. 부족해지니까 네. 몸이 무기력해지는 거야.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야 더 활동적이고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 버리면은 또 반대로 무기력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지방을 너무 제한하면은 문제가 많아요. 여성도 문제가 많아요. 여성도 여자 선수들 다이어트 할때 너무 지방도 더 섭취하고 또 지방도 없는 데다가 지방도 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은 여자가 생리를 안 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특히 체급 경기 운동 선수들이 다이어트 할 때 시합 가까워지면은 생리 안 해요. 한마디로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테스토스테론 양이 떨어지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정자 생산도 감소되고 또 정자의 그 올챙이 꼬리치잖아. 꼬리치는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한마디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죠? 지방 얼마나 섭취를 해야 지방 이따 나올 거야 자세하게. 지금 내가 먼저 인트로 하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중량이면 근육보단 지방이 부피가 더 커요. 밀도가 이게 낮다는 거지. 밀도가 높고 근육은 수분으로 되기 때문에 같은 중량이면은 부피가 작고 지방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중량이면 부피가 커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만의 원인이 지방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비만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고 탄수화물이다. 70, 80년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탄수화물 그런 파는 마켓 내지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지방을 파는 그런 마켓은 없어요. 저탄수화물 그런 식품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저탄수화물보다는 아직까지도 식품 보면 저지방 식품들이 좀 더 많죠. 아직까지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그런 연구가 다 끝난 건데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황제 다이어트다 내지는 뭐 고지방 다이어트다 뒤늦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뭐 로우캅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비계를 뭐,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응? 비계. 비계? 네. 이제 나올 거야. 먹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결론은 특히 돼지 비계, 소비계, 포화지방이 중요한 거야. 부파지방보다. 부파지방 아몬드 먹었지. 근데 부파지방보단 포화지방 섭취가 더 중요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뭐 로우캅 챌린지, 저탄수화물 그런 책이라든지 식품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테스토스테론은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으로서 성장기부터 20대, 30대까지 쭉 높아가다가 4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쭉 내려갑니다. 낮아집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아져서 최고 피크 때에 비해서 뭐 거의 반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죠. 노화가 되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하루 일과 중에서 큰 폭으로 변화가 있어요. 자, 시간에 따른 테스토스테론의 변화. 자, 밤 12시에 밤에 제일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적어요. 지금 뭐 한 250, 200, 한 300 정도 되죠. 300이에요. 300인데 12시에 취침을 시작해서 쭉 잠을 푹 자고 나서 아침 6시 지나서 7시, 8시에 최고 피크를 이룹니다. 몇이에요? 700이죠. 300, 700,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아침하고 저녁 사이에. 남자들이 아침에 거기가 아침 발기라고 하죠. 커지죠. 텐트 치죠. 그 이유가 아침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이 테스토스테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농-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되나요? 병원 가봐서 그 농도 체크해봐야 돼.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 체크해봐야 돼. 나도 한번 이제 운동을 하니까 직접 연관이 있잖아 테스토스테론하고. 그래서 한 2, 3년 전인가 좀 텐데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비뇨기과 가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결과 한 며칠 나왔어요. 가봤는데 오히려 20대 연령 때보다도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테스토스테론 약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원래 좀 내가 높나 봐. 사람마다 그런 레벨이 약간씩 달라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근육 만드는데 좀 더 그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되는 거네요.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사람일수록 근육 형성이 빠르죠. 내가 그래서 이제까지 이 나이까지 운동하고 있나 봐. 맞아요.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도 이제 40대가 지나고 있으니까 점점 떨어지겠지. 예, 은퇴를 해야지 조금간에. 이렇게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하루 지방 섭취량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건 자, 하루 총 칼로리 섭취당 지방의 섭취량, 뭐 불포화 지방이든 포화 지방이든 상관없이 지방을 30% 이상, 32.5%까지 늘렸을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24까지 올라갔어요. 피크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아. 24가 최고예요. 예. 자, 그런데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 중에서 지방 섭취량을 10% 이하로 줄였을 경우에는 농도가 어때? 10 이하로 떨어지죠. 예.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방을 많이 먹는 거하고 적게 먹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죠.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더 많이 먹어야겠네 지방. 다시 한번. 여성이 남자보다 그럼 지방을 좀 더 많이 먹어줘도 되겠네. 왜? 테스토스테론이 원래 남성보다 낮으니까. 아니. 그것도 근데 여성들은 또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남자만큼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자인데 어떻게? 아유. 그래요. 그래서 지방 섭취량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 얘기했지만. 자, 그다음 세츄레이티드 팻. 이게 뭐죠? 세츄레이티드 팻이. 세츄레이티드 팻. 포화지방. 언세츄레이티드 팻. 불포화지방. 그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의미가 뭐죠? 의미. 동사 식물성. 이 상온에서 고체 형태의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해요. 상온이라면 내가 좀 얘기했지만 아마 5도인가 10도인가 거기서 20도 사이 그럴 거예요. 실온은 0도에서 30도까지인가. 그러니까 상온에서 일반 온도 있잖아요. 이 정도 온도에서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굳는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해요. 어떤 지방이죠? 우리가 고기 굽고 나면 돼지 지방, 부담그 굳지. 소 굽고 나면 소고기 굳지. 다 포화지방인 거지. 그럼 닭 삶고 나면 이제 닭 건져내서 백숙 건져내서 나중에 국물 식으면 굳어 안 굳어? 굳지. 포화지방이지. 오리 굽고 나면 지방 굳어 안 굳어? 오리는 굳는 것 같으면서 만져보면은 약간 흐물흐물 액체지. 그래서 오리 기름을 불포화지방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도가 좀 낮지. 포화도가 제일 높은 게 딱딱하게 굽는 게 소고기, 그 다음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순서지. 그래서
그런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의 지방. 어떤 게 있죠? 거의 모든 오일류, 식용 오일류, 식용유, 해바라기유,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또 뭐? 포도씨유 그런 거 전부 다, 다 불포화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 일반적으로는 불포화 지방이 몸에 유익하고 불포화 지방은 몸에 안 좋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중에서 식용유도 불포화 지방, 콩기름도 불포화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이 몸에 유익한가요? 식용유가 유익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라고 전부 다 몸에 유익한 건 아니에요. 포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몸에 해로운 건 또 아니야. 사실은. 자, 보시면, 자, 포화 지방을 하루 1000칼로리 섭취당 16g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2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먹는다 그래가지고 24보다 올라가지 않아. 24가 최고야. 근데 포화 지방 섭취를 2까지 내렸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죠.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포화 지방 적게 섭취하니까. 근데 보시면 하루에 1000칼로리 섭취당 g이에요. 우리가 1000칼로리만 먹냐 하루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초 대사량보다 좀 더 먹죠. 기초 대사량이 평균 한 1800 정도 되나? 1800 잡아봐요. 거기서 활동 대사량도 있어. 2500 되겠죠. 2500, 3000 되겠죠. 운동까지 하게 되면 3000 되는 것이고. 그래서 3000보단 더 섭취해야 돼. 그죠? 3000이라고 봐요. 그럼 1000칼로리당 16g이니까 3000칼로리면은 곱하기 3 해야 되겠죠. 15 곱하기 3 하면 45g에 포화지방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포화지방을 줄여버리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이 포화지방.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먹어야 되겠어? 불포화지방? 지금 포화지방 얘기하는데 무슨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먹어야 되겠지. 어떤 고기? 돼지 기름, 돼지고기, 소고기에 붙은 기름을 섭취해라라는 거죠. 기름이요? 비계. 살코기 말고 물컹물컹한 비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너무 과도하게 먹어도 안 좋지.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이만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험 결과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뭐 혈중 그 지질 농도가 높든 말든, 이 사람이 성인병 위험에 걸리든 말든, 그거는 상관 안 하고 그냥 실험 데이터예요. 알겠죠? 꼭 이렇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지방 섭취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까 똑같은 비슷한 논문인데요. 자, 저지방 다이어트, 저지방 섭취 하는 식품 그룹에 비해서 하루 총 칼로리 섭취당 지방 섭취량을 30에서 35% 정도 섭취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지. 지방 섭취량을 총 칼로리 섭취량에서 30에서 35%. 그러면 3000kcal 섭취하게 되면 얼마예요? 1000칼로리 정도는 지방 섭취하게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높아진다는 거지. 3분의 총 칼로리 섭취량의 3분의 1을 지방 섭취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이것도 재미있는 논문이에요. 뭐냐면, 자, 저지방 고식이섬유 식단을 하게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지방 식품이 뭐가 있죠?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뭐 주로 먹는, 그치? 대표적으로 닭가슴살 저지방 식품이죠. 닭가슴살에. 그럼 고식이섬유가 뭐예요? 탄수화물 중에서 고구마 내지는 현미 이런 게
식이섬유가 많죠. 고식이섬유죠. 한마디로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섭취하게 되면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쓰레기라고. 음식이 쓰레기가 돼버린다고. 한마디로 너무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적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이 섭취해서 단백질 섭취 공급원을 좀 다양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방 섭취를 위해서. 자, 이거는 다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자, 그 국제 그 콜레스테롤 학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CVD 그냥 카디오바스큘라 디시즈 심혈관계 질환 있는 사람들은 포화지방 섭취를 7% 이하로 제한해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지방 섭취량을 좀 더 늘려라. 포화지방일걸 여기 포화지방. 포화지방 섭취를 좀 더 늘려라라는 거죠. 포화지방. 그만큼 포화지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화지방보다. 한마디로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어라 하는 거지요. 왜? 테스토스테론, 스태미나를 위해서. 그래 건강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제 단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인 사람, 그게 운동하는 사람들 지방 오히려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 콜레스테롤 볼게요. 콜레스테롤도 나쁘다고 하면 알고 있죠. 근데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섭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의 전부체입니다. 전부체는 뭐냐면은 원료 물질, 원료. 테스토스테론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곧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리가 막 불법 주사, 불법 약물이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이 전구체가 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을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알도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인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콜레스테롤에 스테로가 들어가죠. 예. 스테로이드에 스테로가 들어가. 테스토스테론에 스테로가 들어가죠. 알도스테론 이건 수분 보유 호르몬이에요. 여기도 스테로가 들어가. 에스트로겐도 스테로는 아니지만 스테로가 들어가죠. 마찬가지 이것도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 전구체 원료가 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이에요. 한마디로 곧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죠? 계란 노른자 내지는 어패류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오징어 같은데. 간혹 여러분 좀 다이어트 하다가 새우 내지는 뭐 그런 조개류 그런 거를 좀 많이 먹고 잡아 다음날 스태미너가 확실히 달라. 또 간혹 저도 아무래도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 섭취는 좀 줄이긴 하죠. 칼로리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고 스태미너가 떨어지고 무기력해져.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았어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스태미너 떨어지면은 곱창집 가가지고 한 2인분 정도 포장해 와요. 집에서 밥 한 공기랑 같이 먹고 자면은 다음날 확실히 아침에 스태미너가 틀려. 스태미너가 확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도
지방 섭취를 꾸준히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요 그냥. 단 탄수화물 굉장히 제한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테미너가 떨어지는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도 김치 내지는 된장찌개, 내지는 콩나물국, 국종류 이거 먹습니다. 저는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도 지방 거의 다 남들보다 더 잘 다 빼요. 양념, 나트륨 먹어도 다 빼요.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하고 나트륨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지 나트륨 수분만 더 보유할 뿐이니 수분이 몸 부은 게 지방 되는 건 아니야. 절대로. 수분은 수분이고 지방은 지방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수분이 차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갈 수는 있지. 그죠? 자, 안되고 그러지만 다시 돌아갑시다. 자, 콜레스테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연구가 있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에는 콜레스테롤을 적게 줬어요. 근데 한 그룹에는 운동시키면서 콜레스테롤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장기간 운동시켜서 비교해 본 결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준 그룹이 근력 내지는 근육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왜? 그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양이 더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그룹이 그 때문에. 그래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 중요하다는 거지. 자, 이건 계란의 영양성분인데요. 여러분들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버리잖아요. 그죠? 흰자 섭취하죠? 노른자 안 먹고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노른자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노른자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보시면 단백질이 흰자에 55%가 들어있지만 노른자에는 45%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거의 반이 들어가 있어요 노른자에. 그리고 지방은 노른자에 많지만 흰자에 없어요. 지방 그렇지만 지방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도 필요한 거야. 먹어야 돼.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볼게요. 흰자에는 비타민 A, B 0, 2, 65, 88%인데 노른자에는 100, 98, 35, 91, 92. 그래서 단백질, 지방, 다른 비타민 미네랄이 노른자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적으로 흰자보다는 노른자가 훨씬 영양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강아지 개들은 영양가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본능적으로 다 안 알아. 진짜. 계란 프라이해서 주면은 흰자 안 먹고 노른자만 먹어. 노른자 엄청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버리지 마세요. 돈 낭비예요. 다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같이 먹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단백질 공급원이 클릭 몇 번 하면은 집으로 특강 배송돼 버리잖아. 그냥 익힌 거 그것도. 우리 옛날에 처음 운동할 때, 고등학생 때 운동할 때는 90년대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또 요즘에는 또 마트 가면 닭가슴살만 해가지고 따로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닭가슴살만 나왔었나요? 따로 마트에 가도 있었나요? 아니, 그냥 통닭, 닭 한 마리 그렇게 팔았어 옛날에는. 이제 머슬엑스티스 같은 잡지책 보면은 닭가슴살 먹으래. 닭가슴살 먹으려면은 백숙 한 마리 해가지고 거기서 닭가슴살만 뜯어 먹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계란이죠, 계란. 삶아서 휴대하고 다니기 편하고. 그래서 계란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계란 하루에 한 판씩 먹었어요. 한 판씩.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그렇게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은 분식 가게가 들려가지고 계란 10개, 뭐 김밥 한 줄 이렇게 먹거든요. 노른자 먹지 말래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 당시
제 어머니께서 하루에 몇 개씩 드셨어요. 한 달쯤 드셨나? 드시니까 살이 찌신다고 안 드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드시고 또 버리기 아까우니까 개를 키웠는데 강아지 개 주니까 엄청 좋아요. 노른자 주니까 기가 막 살이 찌더라고. 이제 노른자 칼로리가 높으니까 노른자를 먹게 되면은 다른 음식 양 좀 줄여야 되는데 음식 똑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더 추가로 섭취하니까 살찔 수밖에 없이 살이가 들어왔어. 자, 그렇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남자들의 스태미나 보양식 어떤 게 있어요? 막 장어, 또 보양식이라고 삼계탕 기름이 많지. 개고기도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먹지만 예전에는 보신탕도 보신한다고 먹었잖아요.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옛날에 해서 그렇지만 예전 분들은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겠죠. 그래서 스테미나 먹다가 간혹 그런 육류라든지 장어 이런 기름기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확실히 다음날 아침에 스테미나가 달랐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워낙 평상시에 지방을 많이 섭취하니까 그런 잘 못 느끼겠지만 안 먹다가 먹으면은 확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남자들 스테미나 음식 이런 것들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고지방, 고단백 섭취. 자, 그래서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 자, 나트륨은 우리가 또 피트니스에서 기표하는 음식 중에